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여러분들, 솔레오입니다. 이번에 8번째 직업, 도적 시간인데 이제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겠네요. 기본 직업은 이 도적의 영웅력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단검에 내가 1, 2 단검을 장착합니다. 하스스는 이제 무기라는 시스템이 있죠. 이 무기는 내 영웅이 하수인의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성기사와 전사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 영웅력 자체가 무기를 차는 거기 때문에 이 본체 체력이 가장 많이 깎일 수 있어요. 본체 체력이. 그러니까 성기사나 전사 해보셨으면 알죠. 무기를 사용할 때 하수인을 정리하면서 내 본체 체력 깎이는데, 이 도적 영웅력 같은 경우는 1, 2 단검을 장착합니다. 내구도 공격력이 1, 내구도 2 짜리 무기입니다. 공격 1이고요, 내구도 2.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걸럼부터 말씀드릴게요. 필드 싸움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필드 싸움만 고려했을 때 마법사의 영웅력의 상위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법사의 영웅력 또는 드루이드의 영웅력과 비교해보면은, 마법사 드루이드의 영웅력은 2마나 코스를 써서 1마나 데미지를 주죠. 그러면은 2 데미지를 주기 위해선 4마나 코스를 써야 돼요. 근데 도적은 2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2마나를 소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법사나 드루이드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필드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전장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필드 주도권을 갖고 있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강력한 영웅력이지만 대신에 단점은 내 본체가 많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적 같은 경우는 약간 테크니컬한 플레이가 좀 필요한데요. 어느 시점부터 약간 상대방의 본체를 노리니까, 딱 어느 시점부터는 상대방의 본체를 막 공격하는 어떤 그런 약간 타이밍을 잡는 식의 그런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장 어떤 주도권을 잡은 뒤에 말이죠. 그래서 일단 도적이 이제 전장 주도권, 필드 주도권, 초반 필드를 장악하는 데 있어서 이 가장 좋은 영웅력입니다. 다음에 흑마법사랑 약간 이제 비교될 수도 있는데, 이 흑마법사 같은 경우 내 체력을 깎죠. 도적도 그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일단은 필드의 주도권을 갖고 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본체 체력 깎이는 것에 별로 아랑곳하시면 안 됩니다. 예, 막 체력이 막 5씩 막 6씩 깎이더라도 일단 필드 전장 주도권을 갖고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적을 처음 하시는 분들 좀 어려워할 수 있어요. 예, 그 어떤 직업보다 좀 더 어려워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카드 몇 장을 살펴보도록 하죠. 도적의 무기 암살자 예검 5코스에 공격력 3, 내구도 4짜리. 뭐 영웅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나 영웅력만으로 약간 영웅력 1 데미지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좀 강한 하수인 레벨을 정리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한 하수인까지 좀 더 효율적으로 정리하기는 암살자 예검. 그리고 다른 카드 넣지 않았던 이 코볼트 득점쟁이. 도적은 주문 공격 카드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기습, 독칼, 그리고 칼날 부채까지 해서 주문 공격력 옵션이 데미지를 주는 그런 주문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주문 공격력이라는 옵션이 붙어있는 카드 한 장 섞어주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암살, 주술사의 사술 또는 마법사의 변이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제압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강한 하수인을 하나, 뭐 좀 곤란하다, 엄청 무겁다, 상대방이 돌주먹 오거라든가 그 말이죠. 그런 식으로 약간 구성을 했고, 뭐 나머지 할 수 있는 별다른 특징 없습니다. 이제 맹독이란 카드를 되게 사용을 잘해야 돼요. 이 무기와의 시너지를 볼 수 있는 도적이 아주 중요한 카드입니다. 이제 자세한 설명은 플레이를 통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루이드 첫 상대는 드루이드가 나왔네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적의 영웅력이 효율이 좀 좋습니다. 드루이드보다 말이죠. 필드를 장악하는 데 있어서는. 하지만 좀 본체가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항상 뭐 언제나 그렇지 전장 주도권, 필드 장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맹독이란 카드는 상당히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꼭 들고 와주시는 게 좋고요. 이만하신 붉은 독칼은 초반에 쓸 일은 없습니다. 나중에 매끄러운 어떤 역할을 위해서 좀 써주는 게 좋고, 이 두 개만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만하신 언제나
좋으니까 말이죠. 얘 좀 무거운데. 독칼, 돌아온 독칼. 1턴엔 딱히 할 게 없기 때문에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전 쓰고 이만화 수인을 내주는 모양이네요. 아, 동전 급속성. 오케이. 저번에 드루이드 설명드렸죠. 급속성장. 이제부터 그럼 상대방은 좀 더 강한 하수인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3만화, 4만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저보다 만화 코스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자, 이러면은 상대방은 잘못된 플레이 했죠. 그럼 동전을 쓸 필요가 없었죠. 왜냐면 이 영웅력은 필드에 전혀 도움을 준 게 없기 때문에, 전혀 도움을 준 게 없기 때문에 굳이 동전 급속성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 영웅력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럴 바에야 그냥 동전을 아끼고 이번 턴에 급속성장을 먹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면은 동전을 쓰고 5만화 하수니까 이길 수 있었는데, 이건 상대방의 미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보세요. 영웅력 누를 거면 이제 뭐하러? 한 발이면 충분하지. 어허, 상당히 숙련도가 부족한 친구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칼날 부채는 약간 광역기, 그러니까 여러가지 하수인을 같이 정리할 수 있게 좀 아껴보고, 독칼을 먼저 사용해보고, 칼을,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공격하지 마세요. 공격하지 마세요. 이 칼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무기, 전사나 성기사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기는 상대방 본체를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 하수인을 정리해서 필드를 장악할 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맹독을 차고 정리해주면서 하수인을 전개하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영웅 능력과 맹독이라는 카드 한 장을 사용해서 상대방 하수인을 2마리를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친구는 전혀 하스스톤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는 것 같네요. 본체를 공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항상 말씀드렸죠. 전장 주도권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네. 센진방패 대갈 내주도록 하고, 본체를 공격해서 다시 칼을 찰 수도 있지만 이 3데미지 칼은 좀 아깝기 때문에 하수인 정리할 때 쓰도록 하고, 아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껴주도록 할게요. 하수인 정리할 때 쓰죠. 항상 본체 데미지 누적은 별로 의미 없다. 전장 장악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첫 시간부터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저도 강력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톰미드 용사를 내고 0코스트 피해를 받지 않았으니 이게 기습이라는 카드가 상당히 성능이 좋은 카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장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줄 수가 있죠. 또 스톰윈드의 버프를 봐서 이렇게 이득 교환, 공격과 체력이 하나씩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시덤불 사냥꾼을 우리 가시덤불 사냥꾼을 완전히 잡아먹는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이득 교환. 센진방패 대가는 본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하수인이 나왔지만 암살이라는 카드가 제 손에 있죠. 그러면은 이 암살이라는 카드로 부사급주 수호성령 도발을 뚫고 본체를 공격하면 이제 게임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저 보세요. 본체 체력이 많이 깎였습니다. 무기를 사용하느라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 초반에는 나중엔 좀 체력을 관리해야 하지만 일단 하스스톤을 깨면 항상 초반 전장 주도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본체 체력을 절대 아끼려고 하지 마세요. 과감한 어떤 계속 무기를 계속 사용해줌으로써 필드 전장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직업은 성기사입니다. 성기사의 도적의 영웅력을 비교해보면은 도적이 우위에 있는데요. 왜냐면은 성기사가 2만화를 써서 1일짜리 신병 2개를 소환할 때 저는, 그러니까 2만화를 써서 하나를 소환할 수 있죠, 신병을. 근데 저는 2만화를 써서 그 신병을 2마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2만화를 써서 신병 1일짜리 소환하면 저는 칼을 이용해서 잡을 수 있는데, 근데 상대방은 신병을 소환하려면 2만화를 또 써야 하면 저는 칼을 차두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영웅력 간의 능력이 있어서는 제 쪽에 우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전 랩터 오케이. 2만화 수인 맞춰서 내주도록 하고요.
뭐 3만 하수인 4만 이렇게 쭉쭉 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선물 사냥꾼을 내고, 이 천상의 보호막이라는 옵션은 뭔가 버프, 그러니까 공격과 체력에 스탯 증가에 뭔가 바르면은 좀 성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교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보호막을 먼저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성가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버프 많이 여기 들어갔으면은 굉장히 성가십니다. 그럼 저희는 독칼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건 좋겠네요. 정리하고 칼을 이용해서 정리해주고 이렇게 정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독칼이 잘 나와주었습니다. 타이밍 좋게 말이죠. 신병 하나 소환해서 저는 칼로 또 교환할 수 있고요. 한 발이면 충분. 이런 식으로 이 신병을 보세요. 성기산 이 신병을 2마리 소환하려면 4만화를 써야 되는데 저는 그 2만화를 써서 4만화를 써서 소환한 신병 2마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나 코스 상에서 이득을 보기 때문에 좀 더 주도권을 갖고 오는데 용이하게 마나 코스를 사용할 수 있죠. 왕의 축복. 네, 버프를 발라주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저는 뭐 돌주먹 오거 맞춰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왕의 축복 버프를 받아서 이득 교환해준 모습이 오케이. 그럼 저는 암살, 강력한 암살 카드를 사용해서 상대방이 돌주먹 오거를 정리해주고 교환해주고, 미리 칼 차는 것보단 지금 하수인을 먼저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스톰윈드 용사의 버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면은 다른 방향으로 가야겠네요. 좀. 오, 기습 굉장히 좋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기습. 그럼 기습을 사용해서 이 4-2짜리 하수인을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고, 이 기습이라는 카드가 정말 좋은 카드예요. 네, 3데미 주지만 뭐 아깝지 않게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스톰윈드를 먼저 까는 것보다 일단은 개체수를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개체수를 먼저 늘려줄게요. 왜냐면은 스톰윈드 용사 효과를 좀 더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4만화 하수인 뭐 코스 1 남지만 그래도 필드를 먼저 까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 효율적으로 정리해줬네요. 뭐 저도 스톰윈드 영상 계속 먼저 내기보다는 노은반병 드로우로 또 한 장 보도록 하죠. 먼저 오케이. 센지방 좋네요. 이번 턴에 낼 수 있는 약간 4코스트 5코스트 정도의 하수인이 필요했는데 아주 적절한 카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저는 전장 주도권을 뺏기지 않죠. 한 발이면 충분하지. 돌주먹 오고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암살이 또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왔고요. 그럼 좀 이번엔 스톰윈드 용사를 내고 칼을 이용해서 정리해주도록 한 다음 센진망패 대가로 잡아주죠. 네, 센진망패 대가로 엘프궁수 잡아줄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상대방은 이 돌주먹 오고로 센진망패 대가를 때려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얘한테 죽거든요. 그러면 저는 다른 하수인 하나를 더 데려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2대1 교환 느낌으로 사용해줄 수 있으니까요.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강력한 이 친구는 교환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친구도 주문 공격 버프가 있어요. 그러면은 칼로 이 친구를 잡을 거니까 독칼로 이 친구를 잡는다. 스톰윈드 용사 함께 말이죠. 정리해주고 4만 하수인 2개를 전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4만 하수인 뭐 낼 거지만 항상 드로우를 먼저 보시는 방향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서리바람 서리를 내고 노은반병을 낼 수도 있지만 노은반병을 냈을 때 뭔가 더 좋은 카드가 드로우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드로우를 먼저 봐주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오케이, 그러면 기습 깔끔하게 사용해주면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엔 그러면 전력 집중해서 드로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습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맹도까지 사용해서 한번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필드를 잡아나가는 거죠. 1일짜리여도 정리 중이 없습니다. 아직은요. 왜냐면 다음 턴에는 이 친구들이 다른 하수인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 좀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왕의 축복을 발라놓네요. 이러면은 저는 바로 고민 없이 암살을 사용해주도록 하죠. 예. 바로 암살을 사용해주도록 하고 하수인들을 정리해주고 아깝지만 그래도 칼을 이용해서 정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인 체력을 아끼는 것도 이득 교환에 중요하니까 말이죠. 이런 맹독을 바른 칼도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사용해주는 거 중요합니다. 필드를 잡기 위해서는 말이죠. 와 정말 무기 사용하기 잘했네요. 무기 사용하기 정말 잘했네. 와 수액 괴물이 2개나 있었네. 예, 맹독 칼을 사용해준 것이 정말 다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11, 12 아직 킬각은 나오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럼 이번에는 칼날불체를 한번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날불체를 활용해서 암살자의 검은 지금 굳이 찰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니다 그냥 차 두겠습니다. 하수인을 깔고 암살자의 검을 차 두도록 할게요. 6호짜리 하수인은 좀 강력하니까 정리하도록 하고 일단 필드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1체력이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일단 계속 교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영웅용으로 칼을 찰 수도 있지만 미리 칼을 찾는 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마나 코스가 높기 때문이죠. 칼날불체가 또 나왔네요. 2, 3, 4, 5, 6, 7, 8, 9, 10 그럼 그냥 칼날불체 일단 그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딱 들어오나 보고 오케이 스톰윈드 용사가 나왔네요. 그러면은 스톰윈드 용사를 내주고 자, 이 친구는 이득 교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이 높아졌으니까 말이죠. 한번 아프지만 역시 칼로 정리해주는 거 좋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주도권을 갖고 오는 거 중요합니다. 이 체력 다치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국왕 폐하를 위해 어차피 성기사가 6데미지를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카드는 존재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체력을 깎아주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예, 아파도 결국 전장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은 게임에서 지기 때문에 체력을 많이 깎아서라도 주도권을 갖고 오는 플레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세 번째 만나볼 지금 사냥꾼이네요. 사냥꾼 같은 경우는 도적한테 약간 불리한데 왜냐면 도적은 내 체력을 사용해서 필드를 정리해야 되는데 사냥꾼은 그 체력을 굉장히 빨리 깎아버릴 수 있는 영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약간 맞물려요. 그러니까 제가 체력을 깎아서 전장을 장악한 동안에 사냥꾼은 그 강력한 초반 공격력을 가지고 필드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아니 필드 주권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필드 주도권을 가져오기도 전에 이제 제 HP를 0으로 만드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전 좋네요. 이러면은 칼을 역시 하수인 아끼지 않고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볼트 특전 중에 미리 나가 있으면서 기습 효과를 좀 더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상대방 살상명령 좋은 모습입니다. 저 살상명령이라는 카드가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굉장히 이제 좀 사용이 어려운 카드 중 하나인데 원래 이게 그 상대 본체 5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카드죠. 상대 본체 미지 5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카드인데 이렇게 하수인 정리할 때 사용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드를 일단 가져와야 이 짤이 약한 하수인이지만 그래도 살짝 영향을 사면서 정리해주면서 필드 전장 주도권을 갖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상대방의 이 살상망령으로 코볼트 점령회를 잡는 플레이는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그럼 저는 기습을 사용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죠. 네. 그럼 저는 암살자의 검을 차두고 기습을 정리해주면서 제가 먼저 공격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냥꾼이 제 본체를 깎기 전에 제가 먼저 공격하는 거죠. 이 영웅력 효과를 보기 전에. 한 발이면 충분하죠.
이번에는 그럼 칼라부차를 한번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칼라부차를 활용을 할 건데 기습을 미리 써둔다. 기습을 미리 써두면 체력이 3이 되고 2가 되니까 별로 기습을 써는 의미는 없는 것 같네요. 생각을 잘해보죠. 기습 미리 써두면 그럼 칼날 붙여있지 않고 먼저 독칼을 먼저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암살 좀 아쉽네요. 기습을 사용해서 이것과 같이 응용하도록 하고 랩터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본체를 먼저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장 주도권을 가져온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도적은 딱 어느 일정한 타이밍부터 제가 먼저 공격적으로 나가서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력 시치를 들어본 것이 아니라 필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암살 과감하게 사용해주고 계속 본체를 공격하도록 하고요. 한번 가볼까? 그럼 다음에 칼로 한 번만 공격하면은 전 게임을 이길 수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딱 어느 시점부터 본체를 계속 공격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가볼까? 과감하게 말이죠. 그러니까 제 본체 체력을 사용해서 어떻게 필드를 잡는 타이밍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어느 일정 타이밍부터는 이렇게 과감하게 공격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도적은 약간 테크니컬한 플레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직업 자체의 난이도가 이 9개의 직업을 할 때 기본 카드를 하고 뭐가 나도 가장 어려운 직업이에요. 어떤 스타일리시함이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도적 영상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 무기, 도적의 기본 영웅력 무기와 이 암살자의 검을 이용해서 내 체력이 아프지만 그래도 아주 다중 교환, 카드 한 장으로 두 가지 이상 세 가지 이상의 하수인을 같이 교환을 해주면서 체력이 깎여도 필드 전장 주도권을 갖고 오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도적 같은 경우는 주문 공격형 카드, 기습, 독칼, 칼라부체 같은 주문 공격 이런 데미지를 주는 카드가 많기 때문에 코볼트 특점 중에 하나 정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늘 보던 그런 카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도적과 비슷한 약간 느낌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체력을 깎아서 이번에 드로우를 보는 흑마법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본 덱 영상의 마지막 시간 흑마법사를 통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